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 신축년 운세 마지막 개수 일주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에서 보면은 내년 신축년은 일단 편인 천간으로는 신금은 편인이 되고요. 지지로 축토는 편관으로 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가 좀 강하신 사주에, 그러니까 비겁이 강하신 개수일간들은 내년에 뭐 별로 좋은 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신축 자체가 굉장히 금을 많이 금도 수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수가 좀 지배적인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개수일간 분들은 많이 좋은 그런 사주 구조는 아닐 것 같고요. 뭐 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여름에 태어나신 개수일간들은 이 수기도 어느 정도 빨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봄, 여름생의 개수일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일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개해일주. 밑에 겁재를 깔고 있어서 간여지동 일주인데요. 물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바다에서 또 신금이 금생수를 해주고 있고, 그죠? 해축, 자만 빠진, 수국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상반기에 편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편인이라는 거는 일단은, 제일 먼저 편인이 하는 일은 도식을 해요. 편인이 도식하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식신을 엎어버리는 거니까 식신은 나의 말이나 나의 표현.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말이 좀 평소에는 줄줄줄 나오던 분들도 이렇게 도시군을 만나면 말이 좀 어눌해지고 본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단어나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도식이니까 식신을 잘 못 쓰니까 내년에는 좀 말이 많던 사람들도 말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좀 말이 많아서 좀 어수선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좀 진중해 보이는 말을 좀 적게 하게 되니까 좀 진중해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과묵한 사람들은 더 과묵해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도식을 하면 일단은 말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 말이 많아서 너무 많으면은 말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어떤 신빙성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믿음을 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이 평소에 이제 워낙 뭐 없으신 분들은 뭐 편인 도식의 영향을 뭐 별로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식이면은 또 식신이라는 거는 건강인자기도 해요. 건강인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밥그릇을 엎어요. 밥그릇을 엎어. 그러면은 일단은 편인은 뭔가 이제 그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편식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쵸? 골라서 본인의 입에 맞는 음식만 자꾸 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인운이 오면은 도식이 일어난다라고 원리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무조건적인 수용이기 때문에
뭔가 음식을 이렇게 골고루 먹는 그런 성분인데, 편의는 본인의 입에 맞는 음식,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좀 편식을 하는 그런 습성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원리로 편인도식도 설명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인이라는 거는 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좀 의심성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죠. 일단은 정의는 일단 수용하고 내 안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편의는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일단 거부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찌 보면은 본인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의심을 하고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행위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밥벌이가 시원찮아지는 거죠. 분명히 남들은 정인으로 준다고 줘도 본인은 자꾸 의심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한 발전을 이뤘는데, 편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럴 기회를 어찌 보면 상실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패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편인이 발달하신 사주 명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편인이 진짜 많이 이게 도배하신 분들은 일단은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편인은 뭐예요? 그리고 이 식신은 굉장히 능동적인 인자잖아요. 능동적이고 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인데, 이 편인 때문에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인자를 엎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편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앉아서 생각만 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어요. 앉아서 생각만 하면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우를 하는 그런 사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일단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각적으로 일단은 해보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인이 발달하신 분들은 생각을 반으로 줄이시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시는 노력이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편인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살이 찔 가능성도 많고요. 일단 움직임이 둔하잖아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게을러 보일 수 있어요. 본인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남들 눈에는 맨날 계획만 짜고 맨날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사주라는 거는 상당히 그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일단은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이나 비겁이 발달하신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게을러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생각한 거를 자꾸 능동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는데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인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개수일간들이 특히 상반기에는 이제 편인 운이 오기 때문에 건강도 좀 이제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 의심하는 어떤 사고방식 같은 것들을 많이 경계를 해야지 이 시기를 잘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지에는 이제 편관, 편인 편관이니까 일단 개수일간에게는 흉심만 이렇게 오는 한 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신축이 오면은 여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토가 많이 녹을 수가 있어서 이 축토도 녹아서 이 안에 수기가 더 범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수기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름생이면은 이제 토도 좀 발달하고 화토가 발달하면은 개일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는 거는 일단은 흉신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글자예요. 잡을 수 있는 글자는 병화와 정화가 있겠죠. 병화는 병신 합으로 잡을 수 있고요. 정화는 그죠? 신금을 누르면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편인에 대한 약은 정화나 병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병신이면은 이제 수기가 또 생겨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 사주 명식에 정화가 있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정화를 또 도와주려면은 뭐 무토 같은 게 있어도 좋겠죠. 무토 같은 게 있으면은 정화가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할 수가 있고 금생수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불어나는 수기를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개일주는 수기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무토가 와도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무기압이라는 것 자체가 일방적으로 개수가 무토에 다 그냥 빨려버리는 형상인데 개일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겨울이나 막 가을에 태어난 개일주는 천간에 무토, 뭐 정화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내년 한 해는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축도 어찌 보면은 개수에게는 또 관대지잖아요. 음간에 있어서 관대는 양간에 이제 양인에 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간의 양인보다 약하겠지만 음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음간의 관대도 상당히 강한 인자로 볼 수 있고요. 이 축중의 개수가 상당한 힘이 있기 때문에 관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년의 개수일주는 일단은 이 신금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죠? 내 사주에서 이 신금 편인, 이 흉신을 잡는 글자가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약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 편인의 운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맞느냐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수일간에게는 병정화, 무토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고 계절로 따지면 봄생이나 여름생이면 일단은 오케이. 그죠?
그리고 개해는 신축일 땐 특히나 화토가 굉장히 중요한 사주가 되죠. 예, 개해일주는 여름생이거나 봄생 가지고도 조금 신축년에는 봄생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여름 정도가 돼야지 좀 조우가 맞을 듯 하고요. 여름생 개일주가 천간에 무토를 띄우고 있고 병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개일주는 일단은 이 편인을 편제로서 이렇게 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인의 흉신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자기 사주에 이 정화가 있는가를 꼭 살펴보시고요. 네. 그죠? 그리고 개해일주 같은 경우는 무토가 좀 필수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묘일주, 계사일주, 둘 다 이제 천을기인을 깔고 있는 일주 중에 하나고요. 계묘는 일단 식신을 깔고 있고요. 계사는 정제를 깔고 있죠. 그렇죠? 계묘는 보세요. 땅에서 막 화초가 막 자라나고 있고 하늘에서는 봄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생그럽죠. 굉장히 생그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묘일주는 굉장히 낙천적이고요. 그 다음에 묘라는 거, 목 자체가 굉장히 항상 어린애 같은 어떤 심성이나 아니면 시작하는 출발인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묘일주는 좀 많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사주에 재가 발달했거나 아니면 금이 발달하신 분들이 보면은 참 대책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주라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그 시야가 달라져요. 그쵸? 근데 일단 식신을 깔고 있다는 거는 먹을 복은 기본적으로 타고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묘라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막 좌우 확산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벌리기를 진짜 좋아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죄를 보지 못하면 벌리고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또 다른 걸 또 시작하고 이런 자식을 묘 있고 막 옆에 또 묘 있고 한 자식들을 키우려면 엄마들은 한숨이 나오죠. 대책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엄마가 이제 막 관이 발달하거나 막 그러신 틀이 강하신 분들은 이 식신이 발달한 자식을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평생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은 자식들을 이제 떠나보내기도 하고 독립을 시킬 때가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자녀분들을 독립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훈련들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 어린아이, 청소년기, 대학 마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시점에 이제 다다르는데요. 식신이 과다하면 일단은 게으르고 낙천적이고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이 묘라는 글자가 좀 많이 호기심 어린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 사주에서 목이라는 건 어린아이를 뜻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심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막 좌우확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죠? 잘못하면 식신이 지나치게 발달하고 본인이 신약한 사주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장 좀 속 썩을 수 있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년에 일단은 편인 제대로 왔죠.
예, 편인 제대로 왔어요. 안 그래도 식신에 게으름이 있고 낙천적인 부분이 있는데 편인이 또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천간에 예, 정화, 병화 예,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엔 어머님들이 내년에 좀 속 좀 썩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축을 받기 때문에 개수가 일병간 관대를 받기 때문에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겠죠. 관대 성분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고집의 인자예요. 예. 3월 관대를 쓰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대의 모습이 관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 되면 본인이 다 컸다고 생각하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살 거니까 엄마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부모들은 진정한 독립은 사실은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공간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데 자녀분들은 본인이 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원조 다 받고요. 따뜻하고 안락한 그런 엄마의 도움 품에서 그런 도움들을 보통은 다 받고 살죠. 그게 관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천간에 병정화가 있어서 이 편인이 좀 잡혀야지 그나마 어머님이 좀 그런데 이 편인이 편제에서 극을 받으면 편제는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고 편제는 또 역마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은 반드시 이 편제의 극을 받아야지 활성화가 돼요. 편인의 어떤 부정성이 사라지면서 편제의 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역마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활동성이 더 많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편인은 절대적으로 편제를 봐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보면은 그 있잖아요. 밥 다 차려놓으면 딱 먹을 때 수저 놓을 때 딱 들어와요. 그런 자식들이 있죠. 그런 자식들 보면은 야, 너 진짜 먹을 법 타고났구나. 식신을 깔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애써서 나머지 식구들은 다 요리하고 준비하고 기껏 해놓으면 와서 밥상 다 차려놓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이제 계사일주. 계묘보다는 일반적으로 임상에 보면은 계사일주가 더 잘 살아요. 계묘일주는 이 식신의 게으름 때문에 좀 나중에 부모와의 갈등도 좀 예상이세요.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게으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를 덜 해놓은 상태니까 부모의 품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모 밑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걱정되는 일주 중에 하나고요. 계사일주는 정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죠? 정제를 깔고 있고 일단은 사중에 또 무토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그 정관과 합도 되어 있고요. 재생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계사일주가 일반적으로 계묘일주보다는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배우자 복도 더 많은 걸로 보여요. 특히 여자는 이 정관과 이렇게 딱 합의되어 있으니까 남편 보기에 많이 좋아요. 특히 뭐 주변에 이렇게 뭐 물바다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사화가 조우를 많이 맞춰주는 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남편은 어찌 보면 물바다에서 이 화기를 많이 설기당하기는 하지만
사중에 또 무토도 있기도 하고, 예, 이 당사자는 그래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결혼해서 오히려 훨씬 더 잘 사는 케이스를 많이 봤답니다. 그리고 사화와 축토가 만나면 또 금기운이 되게 강해지죠. 예, 그래서 금기운이 강해지는 거는 일단은 약한 사주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강한 사주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유일한 만약에 화기고 겨울생이거나 가을생일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렇죠? 내년에는 여기 여름생이거나 이제 봄생일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가을 겨울생은 여전히 이제 가을생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사유축 이렇게 금국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지지에서 사유축 금국이 펼쳐진다는 거는 인성국이 펼쳐진다는 거니까, 인성이라는 건 식신을 극하는 행위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운이죠. 앉아서 얌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활동성이 많이 저하되고, 그죠? 식신의 어떤 굉장히 능동적이고 뭔가 활동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겐 좋지만 어른들에게 지지해서 인성국이 짜진다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인성국이 짜진다는 건 또 관의 설계도 또 강해지잖아요. 그죠? 관의 설계도 강해지니까 결국 직장인들에게는 관에서 받는 어떤 혜택 같은 것들도 좀 줄 수 있고, 관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미일주. 밑에 편관을 깔고 있는 일주 중에 하나죠. 네. 개수가 자기의 묘지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신강해야겠죠. 신강해야 되고, 내년에는 일단은 천간에서는 편인, 지지에서는 충미충이 일어나네요. 그쵸? 충미충.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나의 어떤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충미충을 받으니까, 충을 받는 상태니까 내 마음이 많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그죠? 안정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관의 축이잖아요. 그럼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어떤 변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직장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동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충은 또 이동수이기도 해요. 개인적인 이동수겠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신축이니까 개미일주에게는 충미충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축술미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는데, 개미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운에서 축이 딱 와서, 축이 딱 오면은 미중에 정을기가 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개수가 정화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상치 않던 편제, 예상치 않던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주식이든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편제. 편제는 내가 막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월급 개념의 돈이 아니라 갑자기 들어오는 예기치 않는 그런 돈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하신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좀 재미를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화가 또 여기 신금도 잡아주니까 개미일주에게는 신축년이 나쁜 해는 아닌 듯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유일주. 그러면은 천간에서는 편인, 지지에서는 일축합, 금. 그러면 이게 다 금이네요. 그죠? 굉장히 인성이 과다해지죠? 인성이 과다해질 때는
이게 지금 금 성분이니까 금을 조금 재련할 수 있는 정화, 뭐 정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내 사주 안에 화가 좀 강하게 있어야지 이 금기를 좀 제어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금수가 발달한 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정미가 없더라도 이제 여름생이거나, 그쵸? 여름생이거나 아니면 대운이 뭐 병호나 아니면은 뭐 정미 같은 대운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수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수기를 잡아주는 무토나 지지의 미토나 술토 같은 경우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축토나 진토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는 토일 것 같습니다. 그죠? 더 금기를 더 만들어서 수기를 더 불어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기가 너무 왕해지면은 사람이 확실히 수기가 왕해지면은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이제 수기가 발달하신 분들은 우울증이 기본적으로 좀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국에는 수기가 적당히 있는데 대운에서 뭐 개해 아니면 임자 이런 수기가 굉장히 강하게 오거나 아니면은 대운하고 내 원국에 있는 글자하고 합해져서 또 수기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때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들 호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개수에게는 내년에는 무엇보다 일단 개운법은 편제를 써라. 정화를 써라. 편제는 뭐예요? 연말 알았죠? 네.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나다녀야 돼요. 햇빛 보고 나다녀야 돼요. 나다니고 그 다음에 너무 소탕대실하면 안 되겠죠? 좀 편제적인 큰 시야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편의는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고요. 편제는 크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줄이고 직접 생각을 줄이고 행동 식신으로 식신을 살려서 재성을 키우는 게 어찌 보면은 내년에 개수일주들의 개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일주들은 일단은 이 편제적인 거 많이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추운 간지가 왔기 때문에 화를 어떻게든 써야 돼요. 화를 쓴다는 거는 밖에 많이 다니고 그죠? 밖에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화를 쓴다는 건 또 일상적으로 빨간색을 활용하면 좋고요. 내 몸에 빨간색을 많이 걸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무실 때도 머리 방향을 빨간색이니까 남쪽으로 머리 방향을 두신다면 편인의 어떤 그런 폐해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아니면 정화 일간이거나 아니면은 정화를 사주에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사주는 결국엔 개운법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개수일주분들 이 편인을 잡는 이 편제를 없는 편제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은 괜찮고요. 없는 분들도 자꾸 없는 편제를 만들어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머릿속에 하나가 떠오르면 그걸 한번 해보는 그런 능동적인 삶의 자세
로 1년을 좀 잘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매사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내년 한 해를 큰 변거 없이 잘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